오늘은 제가 조금 독특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허걱, 공부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시면 너무너무나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 공부 모임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줘요. 엄청 기대하게 되고 엄청 즐거워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공부 모임을 통해서 자신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좀 권하는 마음으로 던지고 싶은데요. 5명 이상 되면 어렵습니다. 5명 미만으로 만드시는데 하여튼 오늘 제 영상 듣고 한번 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공부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본인이 들어가 있는 수가 많은 단톡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가 적은 친구 모임도 좋아요. 어디도 좋습니다. 이 단톡방에다가 그냥 제안을 스스로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리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방법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마시고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데 나도 들어가서 공부 모임에 한번 같이 참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 마시고 그냥 스스로 만드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만든다는 그런 방이 떴으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권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라는 건데요. 이거 하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공부 모임인데도요. 매일매일을 공부하는 일상으로 만들어져요. 엄청 바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짬 시간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일상을 살게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공부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부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경험도 없지 않겠죠. 대체로는 너무너무나 기뻐요. 그 기쁜 행복의 기본 지수의 상승 상태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무슨 공부 모임을 만들어 이거 되게 불편하고 힘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고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나의 일상을 바꿔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결국은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아셔야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제일 궁금한 거는 운영 방법이겠죠. 운영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온,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독특하게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거니까 이거 꼭 아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모집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운영 방법. 물론 요것은 제가 제안 드리는 운영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이 시작이 되면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처음 만나면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공부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하는 시간을 저는 꼭 갖기를 권해요. 저는 공부 모임 하면 꼭 이렇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한 공부, 자신의 성장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요, 다른 사람의 공부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5명이 모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게 하고 간단하게 의견을 주고 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저는 역시 요 세 번째 것을 하실 때는 책을 정해놓고 하시기를 권해요. 그게 제일 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얻어가는 것도 많으세요. 충만감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온, 오프라인을 조합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분들 물론 오케이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그거보다는 줌으로 3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3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걸 권해요. 교수님 그거 너무 만남이 뜸하지 않습니까? 믹스해서 한 번은 줌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한 번은 줌에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다 좋습니다. 어느 쪽인가 선택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줌은 한 사람이 유료 회원을 가입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짧게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하시려면 약간의 투자는 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회비를 조금 모아서 그 회비로 한 사람이 유료 가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프라인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맛있는 차도 마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모임 같은 그런 스터디룸을 빌리시는 거예요. 도서관의 스터디룸을 예약제니까 미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서 도서관에서 모이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서관 경합이 너무 세서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제가 모임이라는 스터디룸 운영하는 업체의 무슨 영업부장이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거 지역별로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약하셔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시면 아주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모집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가 생각이 정리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분을 모십니다 하는 일종의 공지글을 써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5명 이내에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줌으로 3번 만나는 공부 모임을 하려고 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둘 테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분을 모십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밑에 매주 금요일 아침 6시 반에 줌 모임을 3회 하고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당동 모임 스터디룸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월 1회 진행. 이렇게 안내를 해두시면 되겠죠.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대체로 다음에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1. 모여서 30분 함께 공부하기. 2. 일주일간의 나의 공부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기. 3. 어떤 책을 정하고 그 책에 대해서 요약 발표하고 간단하게 토론하기. 이렇게 해서 모집 공고를 올렸어요. 내가 생각하기에요. 한 100명 정도만 있는 단톡방에서도요. 아마 순식간에 모집이 바로 끝나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방에 5분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경험이 없으시면 그런데요.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고 걱정하실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2주에 역시 1권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조금 빡시게 가는 거죠.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기는 그 정도 하기를 권하고요. 책은 같이 정하시면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할 거야. 오래된 미래를 할 거야. 이렇게 책을 정하시면 돼요. 책을 정해서 이제 같이 읽고 하는 것인데 첫 주는 아주 러프하게 읽고요. 그냥 장을 나눠요. 그래서 꼭 요약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1장을 읽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 내가 2장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소개로 한 주를 하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러프하게 읽은 것, 또 각자가 러프하게 읽은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주 동안은 보완 읽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꼼꼼하게 읽고 제가 얘기하는 메모 독서법도 좀 실천을 해보고 이렇게 하셔서 장별로 요약을 분담해서 발표하기를 2번째 주에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권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는 그 2권 중에 1권을 정해서 독서 감상록을 쓴 것을 발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운영 방식을 여러분들이 독서와 관련해서는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만족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공부 모임을 과감하게 해봄으로써요. 관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조금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쿨 트러스트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면 너무 깊어져요.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요, 관계를 멋지게 꾸려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넓은 관계를 자신의 일상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이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공부 모임을 하시더라도요. 저는 3개월 단위로 하시기를 권해요. 3개월이 지나면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집해서 하시면 되죠. 나는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어. 그러면 2탄
3탄 이렇게 하세요. 3개월 하고 1탄 끝나고 3개월 하고 2탄 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조금 지루해진 분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저는 그거보다는요 3개월 단위로 하고 과감하게 헤어지시고 새로 또 3개월 만에 사람을 만나고 이런 반복된 모임 운영 방식을 저는 권해요. 이렇게 해서 한 2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친구를 만나기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남과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저는 다음 3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상호 성장이에요. 만남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성장하는 만남일 때 그것이 계속 발전해 갑니다. 두 번째는 그 상호 성장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매력에 의해서이기도 한데 끌림이 있어야 돼요. 그 끌림이 없어지면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만나면 편안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 해보니까 편안한 즐거움이 있고 심지어 그 모임에 끌림이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물론 전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몇몇 사람이 나에게 상호 성장을 가능하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공부 모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 공부 모임이 우리의 일상을 분위기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복감의 측면에서도 완전히 바꿔 줄지도 모른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 영상 들으신 즉시 구상하시고 모임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공부 모임에 대한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에피소드 등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